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오늘은 2026 쿠프 드 프랑스 8강전, 바로 올렌티크 드 마르세유와 툴루즈 FC의 경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배당률이랑 그 속에 숨겨진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늘 그 데이터의 함정이 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뭐랄까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롤러코스터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콘크리트 방파제를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아요. 정말 아찔한 충돌이 예상되죠? 자, 그럼 대체 왜 이런 비유를 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충돌 지점입니다. 바로 혼돈과 절박함의 대결이죠. 먼저 팀 분위기부터 봐야 하는데요. 마르세유는 최근에 감독이 바뀌면서 팀 전체가 좀 어수선한 상태예요. 그런데 반대로 툴루즈 감독은 이게 우리 시즌에서 제일 중요한 경기다라고 선언하면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최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분위기부터가 극과 극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스쿼드의 균열대, 완전체의 복귀, 즉 누가 경기에 나오고 누가 결정적으로 빠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승부의 저울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세유 쪽 상황이 심각합니다. 말 그대로 팀의 척추가 부러진 격인데요. 중원을 지휘하는 핵심 미드필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요. 설상가상으로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던 퀸텐 팀버랑 레오나르도 발레르디까지 부상으로 빠져버렸어요. 이건 공수양면에서 핵심 기둥 3개가 한꺼번에 뽑혀나간 셈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상황을 보실까요? 툴루즈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수비의 리더인 라스무스 니콜라이센에 돌아왔고 공격의 활로를 뚫어줄 아론 데눈과 크리스티안 카세레스 주니어까지 모두 복귀합니다. 이걸로 거의 100% 완전체 전력을 갖추게 된 거죠. 자, 이런 스쿼드 상황이 바로 이 포메이션으로 드러납니다. 마르세유는 공격에 힘을 싣는 4-2-3-1 포메이션을, 반면에 툴루즈는 수비를 단단히 하는 3-4-2-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딱 봐도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이 전술이 경기장에서 어떻게 부딪힐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네, 바로 전술적인 참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마르세유의 공격이 툴루즈의 수비 전략과 어떻게 충돌할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일단 마르세유의 공격 패턴은 꽤나 명확해요. 평균 점유율이 58%나 되거든요. 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메이슨 그린우드 같은 빠른 윙어들로 상대 수비진을 좌우로 최대한 넓게 벌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바로 그 하프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공간을 피에르 에므리크 오바메양 같은 선수가 쏜살같이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면 필연적으로 뒷공간이 텅 비게 된다는 거죠. 툴루즈가 바로 이 점을 노릴 겁니다. 마르세유가 공격하다가 공을 뺏기는 순간 바로 역습으로 전환해서 텅 빈 풀백 뒷공간으로 파고들고 중앙으로 컷백 패스를 내주는 거죠. 이게 마르세유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세트피스입니다. 여기서 툴루즈는 거의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공중볼 능력을 바탕으로 마르세유를 거세게 몰아붙일 겁니다. 그 중심에는 키가 190cm나 되는 센터백 찰리 크레스웰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벌써 3골에 2도움을 기록했어요. 이건 수비수가 아니라 거의 공격수 수준이죠. 엄청난 위협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술을 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수비 데이터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두 팀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보세요. 마르세유는 최근 5경기에서 무려 11골을 내줬습니다. 수비가 그냥 무너졌다고 봐야죠. 반면에 툴루즈는 데이터상으로 37.05골 정도를 먹혔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28골밖에 안 먹혔어요. 이건 뭐냐면 통계적 예상보다 훨씬 더 수비를 잘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르세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7.17. 이게 뭐냐면 골키퍼가 얼마나 기대치보다 골을 더 먹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평균적인 골키퍼라면 충분히 막았을 법한 공을 무려 17골이나 더 실점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그럼 툴루즈 골키퍼는 어떨까요?
기욤 레스테스는 선방률이 67.6%에 달하고 무실점 경기도 8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아까 툴루즈 수비가 기대치보다 좋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골키퍼가 그 이유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구멍이고 한쪽은 벽인 셈이죠. 자, 이제 경기 막판으로 가볼까요? 승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후반 막판의 혼돈, 그리고 아주 깐깐한 심판, 이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보여요. 두 팀 모두 경기 시간 75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갑자기 골, 옐로카드, 레드카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마르세유 수비진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간대와 맞물려서 정말 예측 불가능한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주심, 제레미 피냐르입니다. 이 심판 카드 꺼내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경기당 옐로카드가 평균 4.75개고요. 최근 12경기에서 레드카드를 4번, 페널티킥을 무려 5번이나 선언했습니다. 경기 막판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 인물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렇게나 많은 데이터가 마르세유의 불안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도대체 왜 배당률은 마르세유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핵심, 데이터의 함정입니다. 배당률이라는 건 종종 팀의 명성이나 홈 경기라는 이점 같은 겉으로 보이는 요소에 크게 좌우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짚어본 마르세유의 핵심 선수 이탈, 수비 라인의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골키퍼의 문제 같은 이런 결정적인 데이터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저희의 첫 번째 분석 결론은 이겁니다. 양팀 모두 득점에 총 2.5골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마르세유의 공격력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수비 불안이 결국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골을 주고받는 경기가 될 거란 예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툴루즈의 플러스 1.0 또는 플러스 1.5 아시안 핸디캡 승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툴루즈가 이 경기에서 2골 차 이상으로 대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더라도 한 골 차로 지거나 비기거나 혹은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모든 데이터를 펼쳐놓고 보니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강팀이 정말 안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데이터 속에 숨겨진 언더독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걸까요? 결국 데이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스쿼드의 건강 상태, 전술적 상성, 그리고 결정적인 수비력 차이가 만나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말이죠.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